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통일 방식에는 흔히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의한 통일 방식, 또 다른 방식은 흡수 통일 방식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합의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에 대해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합의 통일이라고 하고요. 어떤 전문가는 흡수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합의 통일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흡수 통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합의 통일과 흡수 통일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합의 통일은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능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을 시작할 때 경제 통합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적대적인 체제 간에 기능적으로 잘 작동할 수 있는 분야, 즉, 경제 분야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경제에서의 통일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정치 분야로 가져오게 되면 궁극적으로 정치 통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접근법이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 방식은 상당히 점진적이고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간에 합의에 의한 통일 혹은 기능주의적인 통일을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자유화를 이룩하게 되면 남북한 간에 합의 통일이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화와 민주화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에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즉 정부가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한다는 의미고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 즉 주민들이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 우리가 민주화까지 기대하거나 기다리기는 어렵고요. 최소한 국가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는 단계가 되면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흡수 통일의 경우에는 그 전제 조건이 북한의 급변 사태입니다. 북한에서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발생하게 되면 급격하게 북한의 정권이 붕괴될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를 수용하게 되면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반드시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를 수용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체제가 더 낫다 혹은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보다도 낫다라고 오랫동안 사상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뜻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 어떠한 국가 형태를 선택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국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는 유형에는 단일 국가, 연방 국가, 그리고 국가 연합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 형태의 그 차이는 주권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느냐, 중앙과 지방 간의 주권의 배분 문제, 그리고 이 국가로부터의 탈퇴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국가 형태의 차이가 있는데요.
단일 국가의 경우에는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 집권적인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남한, 북한, 그리고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일본이 단일 국가에 해당이 되고요. 연방국가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그리고 독일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연방 법률이 모든 주민들의 생활을 관할하고 있지는 않고요. 많은 부분의 경우에는 주정부가 주민들의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법률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가 상당한 부분에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에도 총리와 장관이 있지만 각 주에도 주총리, 주장관이 있을 정도로 권력이 중앙과 지방에게 나눠져 있습니다.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이 국가연합에 속하는 구성 국가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국가연합 차원에서 공동의 이슈를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공동위원회는 대체로 균등한 수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연합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영연방, 영국과 과거 식민지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먼웰스,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생긴 독립공화국들이 함께 모인 독립국가연합, CIS 등인데요. 성공 사례로는 미국과 독일도 초기에는 국가연합이었지만 나중에는 연방국가로 발전한 사례고요.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국가연합이 아주 잘 성공적으로 연방국가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이에 비해서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구유고슬라비아 그리고 구소련의 경우에는 구성국가들이 다 탈퇴함으로 해서 국가연합이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과연 앞으로 통일국가는 어떤 국가 형태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개혁공산당, 개혁공산당이라고 하면 과거에 공산당에서 권력 엘리트가 분열하면서 개혁파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생겨나게 된 것이 동독개혁공산당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모드로 총리입니다. 그는 계약공동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계약공동체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국가연합보다도 더 느슨한 그런 형태로서요. 동서독이 함께 계약공동체의 형태로 공존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동독은 이제 체제가 변모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적 개혁에 전념해야 되니까 서독과 함께 평화, 군축, 경제 부문에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조성하자라는 내용이 계약공동체입니다. 이에 반해서 서독의 경우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사민당은 통일독일이 국가연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당이었던 기민당은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로 가야 되고 단지 그 이행기에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체제를 경험하는 것이 동서독의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독 두 개의 국가에서 국가연합을 거친 후
연방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10개 조항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형태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정부 형태에는 크게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흔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정책 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면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많은 과제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게 되면 북한이 남한 체제를 수용해야 되는 일종의 흡수 통일의 모양새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내각 책임제는 강점이 다양한 주민들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사회 통합에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남북한 모두 정부 형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남한은 남한대로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되고 북한은 북한대로 사회주의적 유일체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야 되니까 통일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모두 공히 정부 형태를 바꿔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고유한 통일 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통일 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입니다. 이 이름에 있는 것처럼 북한은 연방 국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한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국가연합을 제안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연방국가로 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제안을 비교하게 되면 북한은 연방국가로 바로 가는 것이고 남한은 국가연합을 거친 이후에 연방국가로 가는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 연방국가로 가게 될 경우에 양원제 의회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하원은 인구에 대표해서 구성을 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남한을 대표하는 의원이 하원에서는 더 다수를 차지하게 되겠지만 상원에서는 지역 대표성을 강조해서 남한과 북한을 대표하는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그런 양원제 의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